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9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8일 도쿄에서 189명, 카나가와 79명, 사이타마 45명, 치바 44명, 오사카 140명, 홋카이도 153명, 오키나와 3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8,51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09,22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사가, 홋카이도, 나라, 미야기, 아이치, 오키나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82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37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8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8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0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73명으로 전체의 약 39%, 40대에서 50대는 총 58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89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1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9명, 시설 내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6명, 입원 환자는 72명 증가한 106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2,618명, 누적 사망자 수는 46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이벤트의 제한 완화는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イベントの開催制限についてでありますけれども、今の感染状況から見るとですね、さらに緩和する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難しいんではないかと。 니시무라 담당상은 대규모 이벤트에서 관람객의 상한을 수용 인원의 50%까지 등으로 실시 중인 이벤트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7일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도쿄돔에서 장내 카메라를 설치하여 혼잡 상황을 파악하는 실증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도쿄돔에서는 관객 입장 상한을 80%까지 올렸으며 실험에 설치된 카메라로 장내 10곳의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으로 모인 데이터는 혼잡 완화 등 감염 예방과 도쿄올림픽에서의 활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벤트의 방식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씨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보도에 스가 총리가 트위터에 축하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축하 메시지에는 조 바이든 씨와 카멀라 해리스 씨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일 동맹을 더욱 굳세고 강하게 하기 위해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자유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임해나가기를 고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씨의 당선 확실 보도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단에게 세계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회복을 위한 미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강국이 확실히 연계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도 전 세계가 내향적이 되기 쉬운 가운데 자유로운 무역, 투자 환경의 유치, 발전의 힘을 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계에서도 바이든 씨의 당선 확실 보도에 주요 경제단체도 각각 코멘트를 발표하였습니다. K단렌의 나카니시 회장은 선거 결과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미일 신정권 간의 긴밀한 제휴와 양국 관계의 한층 발전을 기원한다. 외국과의 제휴를 강화하여 코로나19의 수습과 세계 경제의 회복, 국제 질서의 재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코멘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경제동호회 사쿠라다 대표 간사는 선거에 따른 혼란이 조속히 진정되며 정권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스가 총리에게는 조기에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확립하길 바란다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미일 관계는 일본 외교의 기축임이 변함이 없다. 미일이 함께 책임을 짊어질 과제도 많아 공통의 이익에 눈을 돌리고 더욱 관계 강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상공회의소의 미무라 회장은 새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극복과 분단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모으는 데 우선하겠지만 국제 질서 유지와 세계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한 주요 각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좋았던 미일 양국의 관계가 새 정권에서도 유지되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57%로 내각 출범 직후인 9월 17일 실시된 전회조사의 64%에서 7%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36%로 전회조사의 27%에서 9%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일본 학술회의의 새 회원으로 추천된 6명의 임명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거부한 것에 대해 문제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7%,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44%,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18%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80% 가까이가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으며 임명 거부 문제가 지지율 저하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스가 정권이 학술회의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58%로 적절하지 않다의 24%를 웃돌았으며 모르겠다는 18%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논점의 바꿔치기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학술회의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스가 총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실질적 제로로 삭감 목표를 표명한 데 대한 평가는 68%로 평가하지 않는다의 2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삭감 방법에 대해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가 72%,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가 6%, 모두 늘려야 한다가 1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원자력 발전에는 신중한 경영이 부각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가 47%,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가 43%, 모르겠다가 10%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의원 선거 후 차기 총리감 후보에 대해서는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가 19%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 3위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사임 전 8월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조사에서는 1위가 이시바 씨, 2위가 코노 씨였으며 스가 총리는 10위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5위였던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 부지사는 12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 유신회가 밀어붙인 오사카 도구상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26대 1왕인 나루히토의 친동생 후미히토가 차기 1왕 승계 순위 1위의 왕세제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1왕의 거처인 도쿄 코쿄에서 나루히토 1왕이 지난해 5월 1일 즉위하며 왕세제 지위를 얻은 후미히토가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리코시 의식을 열었습니다. 本日ここに立皇嗣宣明の儀を行い、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文仁親王が皇嗣であることを広く内外に宣明します。 나루히토 1왕은 스가 총리를 비롯한 강요 및 지자체장 등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생이 1왕 계승 1순위임을 선언하였습니다. 立皇嗣宣明の儀を挙げていただき、誠に恐れ多いことでございます。皇嗣としての責務に深く思いをいたし、務めを果たしてまいりたく存じます。 이에 후미히토 왕세제는 계승 1순위로서 책무를 깊게 생각한다며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짧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4월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된 리코시 의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 나루히토 1왕은 아들이 없고 외동딸만 두고 있어 여성 1왕을 인정하지 않는 왕실전범에 따라 5살 아래인 후미히토가 후계자로 낙점됐으며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일본이 헌정체제를 도입한 이후 왕위 계승 1순위자가 아들이 아닌 동생으로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정부는 안정적 왕위 계승을 확보, 왕족수의 감소 등의 과제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요구하는 국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계 계승이 예로부터 예외 없이 유지되어 온 무게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정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논란의 경위를 검증하는 동시에 지식인의 개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점을 정리하였으며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실에 머무는 여성군가의 창설이나 여성 왕족이 결혼으로 왕실을 떠나도 국가 공무원으로서 왕실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용한 환경에서 논의하며 논의의 기본 방향도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서 텔레워크가 확산되며 기업들 사이에서는 결제나 청구서 처리를 전자화하고 도장 결제나 종이의 청구서를 없애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히타치 제작소는 사내의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업무를 내년 중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신 인터넷으로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전자데이터로 기록되는 전자승인을 활용합니다. 동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수습된 뒤에도 텔레워크를 활용할 방침이며 다양한 인재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히타치사의 한 임원은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근무 방식을 하기 위해 출근을 전제로 하는 도장은 없애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회사 이나부키 공무점은 종이 청구서를 없애고 전자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2만 통 도착하는 청구서를 직원이 처리하였지만 금년 6월에 인터넷으로 청구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용 사이트에 거래처가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여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동사에서는 1200여 개의 거래처의 협력을 구하여 약 98%의 청구 처리를 전자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텔레워크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종이가 아닌 데이터이므로 보관의 수고도 없어졌다. 거래처도 청구서를 봉투에 넣는 비용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70% 가까이가 컨디션 악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건강보험조합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올해 9월 전국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4,62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의 변화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지병이 있다고 응답한 350명 중 24.7%의 사람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기간에 통원 빈도를 줄이거나 취소하고 치료를 억제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한편 치료를 억제한 사람의 69.4%는 특별히 몸 상태가 나빠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번에 오랜 기간분의 약 처방을 받거나 온라인 진료를 받았으며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적절한 의료 제공을 받으며 환자에게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